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도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1급지 아파트에 하락 전환될 수 있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다. 최상급지인 1급지 아파트에서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상급지라고 지칭할 수 있는 강남 3구와 용산적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의 펀더멘탈이 더욱더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파트의 몇 개의 단지에서 간혹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의 추세적 방향을 읽어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아파트 가격이 아닌 전체적인 아파트의 가격 수준을 알아야만 합니다. 1부터 100까지의 아파트가 집값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가격, 중위 가격을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처럼 매매 가액이 높고 또 고르게 가격대가 분포되어 있지 않는 지역 일대에서는 중위 가격이 아닌 평균 매매 가격을 산출해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집값 수준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특히 최상급지 강남 3구와 용산적 일대에 있는 아파트 매매 평균, 전세 평균 가격이 지금 전월 대비 계속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지금 전체적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도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매매 평균 매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 회상해 보시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였었는지 다시 회상해 보면서 이 평균 매매 거래 금액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2022년 11월, 12월 매매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21년 하반기 이제 4분기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총량 규제가 들어가고 DSR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22년 1월부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평균 매매 가격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4월, 5월, 6월 요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또 일시적으로 잠시 거래가 증가되고 집값이 좀 잠시 상승하는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시점 이후 특히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평균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가장 높았던 시기가 11억 정도였는데 가장 낮았던 시기가 22년 8월 달에 약 7억 8,900만 원으로 산출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거의 8억 정도의 수준을 머물다가 22년 12월 달까지 굉장히 낮아졌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 당시에 여러 규제 정책들을 전부 다 완화하는 정책안이 활용되면서 1월부터 매매 가격이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달, 9월 달까지 집값이 크게 반등하는 구간을 접어들었죠. 실제로 가격도 약 9억 7천에서 11억대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1월, 12월 요 당시에 미국의 장기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대출금리가 또 상승하고 또 여러 가지의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값이 다시 조정을 보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실제로 평균 매매 가격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4년 1월 달 그리고 2월 달까지
시장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을 유지하다가 이제 3월 이후부터 거래량이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 7월, 8월, 9월달까지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맞이했었죠. 그러면서 12억 정도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10월 이후부터 다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 대출 규제와 여러 규제 정책이 더해지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매매 가격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달 11억으로 12억에서 또 큰 폭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25년 1월 달에 거래된 평균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11억 3천으로 전월 대비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 방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12월 5억 4천이었던 전세 가격이 23년 1월, 2월, 3월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요 시기에 역전세가 굉장히 크게 발생되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대출이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이제 23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역전세에 대한 전세 반환 대출이 실행이 되면서 전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아졌던 전세 가격에 전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까지 꾸준히 상승되어 오다가 또 24년 상반기에 잠시 조정을 보고 다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12월 달 가장 높은 6억 1천 정도의 평균 전세 가격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달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죠? 5억 5천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25년부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동시 동반 하락 약세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렇게 지금 전세 가격 평균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매매와 전세 거래량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보게 되면 21년 11월 달 그 이전에 약 4천에서 5천 건 정도의 거래가 나왔던 거래량이 21년 하반기부터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또 고점 인식으로 인해 거래가 급감했죠. 그러다가 22년 1월부터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 4, 5월 요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다시 여러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인해서 또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대선 전에 잠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꾸준히 설명해드렸고 다만 대선이 끝난 시점 이후부터 큰 폭의 변곡점이 생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실제로 6월 이후부터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계속 급감하다가 하반기에 거래가 굉장히 낮아진 모습을 보여왔고 역대 최저 거래가 나왔던 시기였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 꾸준히 쭉 거래량이 많아지다가 22년 하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왔죠. 그리고 23년 1월 이후부터 거래량이 상승되기 시작하고 매매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매매 가격이 잠시 큰 폭으로 조정을 받던 시기가 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는 집값 2차 폭락을 주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세도 물론 마찬가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오다가 또 전세는 23년 반대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매매 수요자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또 큰 폭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또 전세가 이렇게 23년 상반기에 또 큰 폭의 거래량이 나왔죠. 이 시기에는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역전세 난 때문에 하락했던 시기에 저가
전세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유입됐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됐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4년도를 보게 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증가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7월 달에 거래가 가장 높았고 또 8월 달까지 거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또 12월 달 기준, 이젠 12월에 거래량 지표를 보게 되면 3,0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급감했죠. 그래서 제가 전월 대비 급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도 급감했고요. 또 1월 달을 보게 되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1,2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급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 방향도 거래량이 계속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세 거래량도 마찬가지 쭉 보게 되면 13,000건 거래가 나왔던 반면에 이제 24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누차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이젠 2025년 전세 거래량 급감 그리고 전세 가격도 하락 전환될 수 있다. 누차 여러 번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갱신권 활용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렸고 또 입주 물량 대거 나올 수 있는 입주 둔촌주공 같은 여러 영향이 기축 아파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이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남 3구 지역 용산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서 추세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1월부터 25년 1월 달까지의 가격 추세인데 대부분 24억대를 유지하다가 8월 달에 27억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29억으로 큰 폭으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꾸준히 설명해 드려 왔었죠. 집값 하락은 펀더멘탈이 약한 지역 일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서울 외곽 3급지 지역 일대부터 하락 전환됐고 그리고 2급지 중심부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락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최상급지 1급지의 하락 비중이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따라서 12월 달에 가장 높게 찍었고 이제는 1급지 아파트에 하락 전환될 수 있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년 12월 달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 시기 대부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았다가 22년 1월 달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이 하락 전환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 같은 최상급지 아파트에서는 22년 1분기 때까지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했던 아파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급락했죠. 자, 그걸 잘 회상해 보시면 됩니다. 추세의 방향은 하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각각의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추세의 방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번 꺾이게 된다면 최고가를 찍었던 아파트에서도 한순간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나중에 맞이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전세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대부분 전세 가격이 약 9억 9천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던 6월 7월 달의 가격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달 9억 5천 25년 1월 달 8억 3천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전세 가격도 지금 현재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굉장히 높아졌던 9억 5천의 평균 전세 가격을 보이다가 8억 3천으로 또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게 돼도 거래량이 매매 가격 7월 달에 588건 가장 높았다가 12월 달에 166건 굉장히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53건 제가 봤을 때 전월 대비 더 낮아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전세 거래량 지표를 보게 돼도 전세 거래량은 1월 달이 가장 높았죠. 그리고 5월 달 기준에서부터 쭉 전세 거래량도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월달 26억, 그리고 8월달 27억, 이렇게 25억 이상을 유지하다가 12월달에 거의 29억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1월달에 25억 7천으로 또 급격하게 평균 매매가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억 8천대를 유지하다가 24년 하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더 높아지기 시작하죠. 자, 거래량은 급감하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된 겁니다. 21년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21년 또한 마찬가지 거래가 급감했던 시기였는데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죠. 거래 동반 없이 집값이 상승되는 건 기반 없이 상승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추세의 방향이 꺾이게 된다면 급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꾸준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5년 1월 달에 9억 2천으로 전세 가격도 급격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한번 보게 돼도 거래량도 마찬가지 6월 달부터 요 7월 달, 8월 달 거래가 굉장히 높았다가 하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4년 12월 달에 142건이었다가 25년 1월 달에 29건 정도의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실거래 기한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전월 대비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전세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추세의 방향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을 보게 돼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억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12월 달에 가장 높았죠. 18억 5천. 그리고 1월 달에 17억 1천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 7억 3천의 평균 시세를 보이다가 5억 7천으로 엄청나게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따라서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세 매물 그리고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가 분명히 이런 기축 아파트 인근 지역 일대로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 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도요. 거래량도 동일하죠. 상반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되기 시작하다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매매 거래량이 244건이었다가 25년 1월 70건으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둔촌주공에 대한 입주 물량 여파 없다. 전세 가격 폭등, 매매 가격 폭등 이런 뉴스 기사 그리고 전망한 분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대부분이 무조건 전세 가격 폭등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계속 꾸준히 하락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용산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을 보게 되더라도 9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29억 5천.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25년 1월 16억으로 굉장히 급락했다. 그리고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 12월 달이 가장 높았던 8억 6천이었다가 1월 달에 8억 2천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래량 지표를 보게 돼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간혹 신고가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큰 틀의 추세적 방향은 평균 매매 시세, 평균 전세, 평균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로 급감하고 있는 모습, 수요가 감소되는 모습이 25년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겁니다.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고리에 여러 이슈들이 더해지면 급격하게 낮아지는 가격대를 여러분들 나중에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는 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낮아진 매매 가격을 여러분들은 체감하실 수가 있고 2분기부터 이런 최상급지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 체감하는 온도도 여러분들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최상급지인 1급지 아파트에서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